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에 둘러싸여 유비군이 후퇴하던 중 유비의 가족이 낙오되자 조자룡은 적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싸우다가 칼이나 창이 부러지거나 날이 잘 안 들게 되면 적군의 것을 빼앗아 싸우다 또 못 쓰게 되면 또 빼앗아서 쓰고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칼과 창을 빼앗아 마구 함부로 휘둘러 댄다는 의미에서 조자룡 헌칼 쓴다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물건이나 권력, 권한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남용해서 휘두르고 쓴다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권한, 권력이 좀 있다고 함부로 권리, 권한을 남용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헌칼이든 새칼이든 잘 써야 합니다.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요, 주부가 쓰면 가족을 먹이는 식도요, 강도가 쓰면 흉기요, 군인이 쓰면 무기가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칼, 좋은 데에 잘 써야 합니다. 잘못 쓰면 빼앗깁니다. 요즘 실감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가 새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총선 전 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문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오랜 기간 지역의 고민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바라던 지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혁신도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망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청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안이 5월 대전 충남 공공기관에서도 첫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혀 그만큼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중소기업의 46%만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내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부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해 시공사와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조합 측은 2016년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지역건설업체인 금성백조를 선정했지만 지난해 12월 금성백조 측의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던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많게는 하루 3차례씩 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가운데 이 문제가 새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네, 어제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가 균형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는 편중으로 이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네.
이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이 혁신도시 지정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실상 다음 달 국회 임시회가 해당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예상돼 막판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됩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네, 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오랜 기간 지역의 고민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에 반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바라던 지역민을 우롱하고 무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선을 거치면서라는 시점을 두고 이 상반된 해석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역에 큰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가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를 위해 먼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지역의 또 다른 관심사인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이 대전 충남 공공기관에서 첫 시행이 된다는 소식이죠. 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충청권으로 확대한 법안이 오는 5월 27일부터 발효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취업문도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는 2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계획만큼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1,550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뽑을 예정이고 대전의 충남대학교 병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채용 규모 1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채용 광역화까지 완성하면 대전 17개 기관을 포함해 4개 시도의 51개 공공기관이 올해 18%에서 24%까지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게 됩니다. 네, 이 반가운 소식인 건 틀림없는데 아쉬운 점도 있다고요. 네, 이 충청권 의무 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연구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채용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히 아쉬운 점인데요. 대상도 석 박사급 이상 전문직으로 이 채용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생색내기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지역 청년들도 이제 희망을 갖고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 범행을 이어가던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죠. 네, 지난해 초 넉 달 동안 13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주로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백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썼는데요. 당시 이 남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종 전과까지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범행이 더 대담해진 겁니다. 영장이 기각된 사흘 뒤부터 평소 범행을 저지르던 곳을 다시 찾아서 사기 행각을 또 이어간 건데 불구속 수사를 받던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25건, 2시간에 한 번씩 하루 3차례 범행을 저지른 날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성 어떻게 됐죠? 네, 이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이 남성이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걸 보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한 겁니다. 추가 신고로 남성의 계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전 6개월간 발생한 개인 피해자 100여 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네. 피해액은 2천만 원에 달했고요. 추가 범죄까지 안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처럼 고의 사고로 입증이 되면 벌점을 회복하거나 할증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의심스러우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1시쯤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나들목 인근에서 2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 세대가 사고 현장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도 났는데요.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아들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1,800여 곳에 다니는 6만 8천 명으로 원아 한 명당 하루 한 끼 290원씩 지원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버섯재배사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32건의 버섯재배사 화재 가운데 31%가 겨울철에 발생했고 도내에서는 2017년 6건, 2018년 10건, 2019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0건의 버섯재배사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중 10건이 겨울철에 일어났습니다. 홍성군이 오늘 홍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NH농협은행 홍성군 지부와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은 월 30만 원까지 5%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중에 전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판매 대행점이 확대됩니다. 부여군은 오늘 석성면과 초촌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에서 이동식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본 행사 시작 전 약 30분간 본청 실과소장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 개발 사업이나 건축, 수도, 환경, 복지, 인허가 같은 각종 민원 사항들을 상담 접수합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사이언스 로드 겨울방학 특성화 캠프 참가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캠프는 2월 17일부터 4박 5일이고 프로그램은 4차 산업시대에 맞춘 협업과 생명, 우주과학 체험 활동으로 모집 인원은 25명 선착순이며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늘부터 볼레드 합창단 신입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4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주일에 정기 연습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사회성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조대성 상임지휘자를 비롯한 8명의 전문 교사와 반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2곡의 동영상 파일을 첨부해 2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이 영하 8.3도로 가장 낮고 세종 영하 5.6, 대전 영하 3.5도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재미있게 배워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농촌마을 체험을 함께 즐기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금강 백제 권역의 문화를 지역관광 활성화와 접목해 재미있게 배워가는 여행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여 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테마 여행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재정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여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입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이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이 이름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기르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이 조합이 언제 발족됐죠?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아, 꽤 오래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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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에서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인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 네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역사 속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는 여행,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여행 등 그 새로운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죠? 네,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는 문체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을 잇는 백제 금강권역은 10곳의 그 세계문화유산과 한 곳의 국립공원, 명승지 3곳과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와 유산, 정신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테마여행 권역인데요. 요즘에 여행객들은 관람 위주의 여행보다는 그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원하시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는 이런 여행 트렌드에 따라서 여행자 중심의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테마에 따라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서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 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네. 문체부의 테마 여행 10선에도 선정이 됐다면은 그만큼 네네. 그 내용과 질도 인정을 공인을 받으신 건데. 네. 예. 이 구체적으로 참가자가 어떻게 역사 속 주인공이 돼서 역사 여행을 재밌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는 뮤지엄, 아트, 로맨틱, 그리고 키즈 오디세이 4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테마는 연령별로 차별화된 타겟층을 설정하고 기획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키즈 오디세이는 초등학생 단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제 왕자의 게임 성황편, 네. 사비천도라고 하는 역사적 비밀을 죄송합니다. 역사적 네. 비밀을 무령왕으로 분장한 가이드의 진행에 따라서 사비천도를 찬성하는 세력과 또 반대하는 세력으로 팀을 나누어서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미션 게임 형태로 구성되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익산의 백제 왕릉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백제 도굴범을 잡아라. 네. 그리고 대전 공주의 근대 문화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학창시절 7080 음악여행 등 12가지 여행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대전까지 오는 거군요. 네네, 그 지역 간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그 지역에 그냥 그 여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연계를 통해서 체류를 좀 늘려내고 콘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교통 여건이 좋아져서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 이 4가지 형태의 투어라는데 이게 이제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관광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대상별 맞춤 여행이다 보니까 네. 참가자들이 호응이 높고 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자칫하면은 지루하거나 따분할 수 있는 역사나 문화유산 여행들이 새롭게 여행자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농촌 체험이나 공예 체험, 또 맛집을 연계하고 있고 계절별로 최적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역의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 주로 뭐 가족 단위로 옵니까? 아니면 모임 단위로 오게 되나요? 가족 단위들도 많으시고요. 요즘에 겨울이라서 방학간에 이제 그 가족 단위 신청객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 예. 그 테마에 따라서는 뭐 7080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여고 동창생들이나 네. 이런 단체별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80 프로그램에 해당되겠군요. 네. 언제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부여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비롯해서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 그 지역의 고령화 또 인구 감소로 상권이나 이 관광이 점점 위축돼 온 게 사실인데 네, 네. 특별히 이 부여의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부여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제 공주나 익산도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령화나 인구 감소나 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도 지방 소멸을 막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이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도 사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이제는 관광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여행사 중심이 아니라 네. 그 지역 기반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외지 여행사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여행사의 수익 창출 위주로 기획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물론 이것도 일종의 여행사인데 네네. 하는 건 지역을 위한 또 그리고 네. 관광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요즘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 같이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의 여행 프로그램도 이 로컬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행도 로컬 비즈니스의 가장 상위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여행 안에 이제 식음료, 숙박, 체험 등 모든 그 로컬 비즈니스가 여행을 매개로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통한 이제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들을 주요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이 조금 더 지역 주민 주도 그리고 지역이 기반이 되는 여행을 통해서 가야지 또 이게 지역 경제나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부여 관광은 백제문화제 또 뭐 서동 연꽃 축제 등 이런 대형 이벤트에 많이 의존한 듯한 인상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백제의 미 하면 거미블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몇 명이 그냥 그 조용한 거리를 걷는 것, 또 부수산을 한 바퀴 도는 것 이러면서 굉장히 느낌이 다양하고 풍부한 여행이 되고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런 네. 면에서 부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여는 그런 말씀하셨던 거미블루 하이불치라고 하는 백제의 미학적인 부분들도 그 역사 안에서 도시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그런 어떤 미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화장을 덧칠해서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지역이 갖고 있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매력들을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 준비하고 또 연출하고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여의 매력들을 부여답게 소개하고 여행자들에게 알리는 게 로컬 비즈니스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여의 관광 산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데 네,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 이런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네. 교육문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조합이 이제 여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으로는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뭐 문화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 인력 양성 교육이나 여행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 문화 소외계층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또 네. 도시 청년들이 지역살이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그 도시 청년들을 지역살이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이사님이 이젠 귀향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 네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젊은이가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들,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드는 게 제 좀 작은 소망입니다. 네. 부여군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센터장도 역임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어떤 활동하고 있죠? 네, 그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센터는 부여마을 문화학교 협동조합이 부여군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여 마을문화학교 협동조합의 이색 여행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부여 관광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여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최종 목표로 갖고 있는 거는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네. 그 인바운드 여행을 통해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부여를 변화시켜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만 주도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목표가 단순히 꿈이나 희망사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부여는 이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네네. 이 관광객을 좀 다변화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요즘에 저희가 중국 여행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관광객들이 조금씩 찾아오고는 계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여행과 연계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TX역이라든지 이런 교통교점 지역들을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역과 연결된 교통편이나 또 수도권과 연계하는 여행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충청권이 수도권과 가깝다, 접근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연계 전략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여 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지역 조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관련 발언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 총선후 검토, 충청투데이는 문 대통령의 그린라이트 대전 충남 혁신도시 희망이 보인다.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후퇴 발언, 금강벨트 요동 이런 제목들로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